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식품미생물학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요. 교재 받으셨다시피 문제만 들어 있습니다. 단원별로. 많은 문제를 수록하려고, 다양한 문제를 수록하려고 애를 썼는데, 챕터별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 또 스케줄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단원의 구분 없이 기출문제들 위주로 해서 모의고사들을 또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급하게 나가지 않을 예정이고요. 많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긴 할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했던 이론 수업의 복습 차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설명들은 좀 차근차근히 해서 공란이 많이 있거든요. 교재에 필기들을 좀 하시면서 기존에 나눠드렸던 충분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다 출력을 해가지고 파일링을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신 걸 제가 봤고, 그리고 그래도 눈으로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손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공부에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필기를 좀 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를 보시면 목차가 있고요. 미생물의 분류서부터 세균, 곰팡이, 효모 이런 순서대로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제대로 된 챕터 안에 문항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간혹가다 좀 튀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출문제가 다 100% 어렵고 난해한 문제들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눈에 딱 띄면 답이 딱 보이는 그런 문제들도 같이 있어서 크게 지루하지 않게 문제풀이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보시면 미생물의 역사, 발전 및 분류해서 첫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음 보기의 내용에 가장 알맞은 것은 해놓고 박스 안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안톤 반 레베누크, 안톤 판 레이엔 후크 뭐 이런 식으로도 발음을 하는데, 아무튼 네덜란드 사람이다 보니까 발음은 뭐 우리는 뭐 미국식으로 하는데, 레베누크는 최초로 단일 렌즈 현미경을 발명하여 하하수나 오염수 등을 관찰해 미생물을 관찰했다. 이게 167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디의 자연발생설. 요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자연발생설을 부정하는 실험을 했던 것은 1668년으로 되어 있어서 둘 다 17세기에 있었던 사실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있는 17에서 18세기, 요게 정답이 됩니다. 18세기 사실은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일단 주어진 보기 중에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이 1번이어서 정답을 1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딱 들어맞지 않는, 정답이 내 마음에 딱 들지 않는 그런 보기들이 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지 겉장에 주의사항이 써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는 시험입니다 라고 써 있거든요. 거의 모든 시험에, 국가고시나 공무원 시험이나.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최선답을 고르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식품미생물학은 그런 부분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를 보시다 보면 이게 다 100% 제가 만든 문제들이 아니라 다 기출 문제들을 모아서 꾸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어색하다거나 어정쩡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화를 내시거나 답답해 하시지 마시고 문항의 취지에 맞는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게 어떤 보기일까를 선택을 해서 쓰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같은 문제는 시간을 좀 많이 끌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보기가 좀 길어서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한 문항당 실전에서는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좀 급하죠. 1번 파스텔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누에 미립자병 병원체를 발견하여 이 정도만 읽고 탁 넘어가셔도 되는데 최근의 문제들은 전단은 맞춰놓고 후단에 가서 문장의 끝에 가가지고 살짝 틀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질병이 미생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는 맞는 보기입니다. 끝까지. 2번 젖산 발효는 젖산균에 의해 발생하고 알코올의 발효는 효모라는 미생물의 활동에 근거하는 것임을 밝혀낸다. 이것도 역시 파스테르의 업적이 맞습니다. 앞단과 후단이 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백조목 플라스크, 스완넥 플라스크에 고기의 육즙을 가열하는 실험을 통하여 멸균 후에 공기를 차단하면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으며 멸균된 플라스크에 다시 공기가 들어오면 미생물이 발생하는 실험을 통해 미생물의 자연 발생설을 부인하였다도 세 줄씩이나 되지만 이게 실제로 시험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되게 긴 문장이 될 건데 역시 맞는 보기가 되고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가 가장 짜증이 나는 거죠. 다 읽고 나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젤라틴을 이용한 평판 배양법을 고안하여 미생물의 배양에 성공한 사람은 로버트 코흐죠. 코흐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물론 이게 찬찬히 제가 보기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반복 학습을 하시라고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시험장에서야 얼른 읽고 1분 안에 정답을 빨리 골라가지고 답안을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있는 상황이니까 반복 학습, 이론 수업의 반복으로 차근차근히 한 글자 한 글자 어디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지를 잘 따져가면서 답을 표시하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시고 그리고 교재 외에도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있으면 또 모아가지고 또 수업 시간에 나눠드리고 같이 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궁무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자꾸 답습하는 반복하는 학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2번은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3번은 로버트 코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파스테르와 코흐에 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죠. 1장에서는 특정한 세균이 특정한 질병을 일으킨다는 세균 병인설을 확립하였다는 맞는 보기가 되고요. 코흐의 업적이고 발효 후에 60도에서 30분을 가열하면 세균이 살균되는 저온살균법은 파스테르죠. 우리 다 아는. 이게 LTLT의 시초가 된 거죠. 포도주 살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이나 우유의 LTLT나 이런 것들이 다 로우 템퍼러처 롱타임 패스처리제이션의 시작이 된 거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보기를 한번 보시면 젤라틴을 이용한 평판 배양법 그거는 바로 위에 있는 문제에서 코흐의 업적임을 우리가 봤고 결핵균을 최초로 발견한 것도 역시 코흐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균을 발견한 거는 주로 코흐고 백신을 발명한 게 주로 파스테르로 되어 있어서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4번 보시면 4번은 페니실륨 노타텀이 만드는 페니실린이 세균 세포벽의 형성을 억제하는 세균 세포벽의 합성을 억제하는 형성을 억제하는 뭐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 살균 효과가 있음을 발견한 사람은 코흐냐 레베누크냐 플레밍이냐 루이 파스테르냐 이건 플레밍의 업적이죠. 플레밍의 업적.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이 이게 중요하죠. 세포벽의 합성을 억제하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여러 문제가 이제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항생 물질의 항생 기전, 미생물을 죽이는 기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필기를 하고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그 4번은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20세기 중반 왓슨과 크릭의 업적은 더블 헬릭스 스트럭처죠. 그냥 나오면 그냥 반사적으로. 자, 그럼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보기 하나씩 보면서 1번 포도주의 저온살균법을 개발하였다. 파스테르. 이 탄저병, 콜레라의 구체적인 원인 물질이 병원균인 탄저균과 콜레라균임을 명확히 규명하였다.
코흐. 이거죠. 3번이 정답입니다. DNA의 이중 나선 구조 모형을 발견하여 분자생물학,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요게 이제 왓슨 앤 크릭. 이걸로 노벨상을 수상을 했죠. 4번 젖산 발효는 젖산균에 의하여 발생하고. 이 문장이 벌써 한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것 같죠. 알코올 발효는 효모라는 미생물의 활동에 근거하는 것을 발견했다. 파스테르. 반복해서 계속 보고 줄치고 계속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5번은 정답이 3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6번 원핵세포 생물과 진핵세포 생물의 구조에 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이것도 자주 나오는 것이고 올해 있었던 경남 경북 식품미생물학 기출문제 최근 문제들을 보시면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건 예전 기출인데도 불구하고 옳게 설명한 거 1번 단세포 생물인 효모는 원핵세포 생물에 속한다. 효모는 원핵이 아니라 진핵이죠. 고등미생물입니다. 틀렸죠. 정답이 아니고 2번 원핵세포의 호흡과 관계하는 효소들은 세포막 또는 메소좀에 부착되어 있다. 요게 옳게 설명한 맞는 보기가 됩니다. 원핵세포 세포벽의 기본 조성은 인지질이 아니라 뭐죠? 펩티도글리칸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3주 만에 만나는데도 역시 과묵하시고 겸손하시고 수업 태도가 너무 좋군요. 마치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진핵세포 호흡과 관계하는 효소들은 골기체, 골지체 뭐 어떻게 해서 상관없습니다. 그 골기체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걸로 되어 있죠.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알고 있는 것들을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보는 거고요. 7번 미생물을 현미경으로 처음 관찰한 사람은 한글로 안 써져 있고 이제 영문으로 써놨는데 이거는 3번에 있는 레베누크죠. 레베누크. 자신이 만든 현미경으로 미생물의 존재를 처음 발견한. 2번에 있는 부크너는 찌마제라는 말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찌마제, 효소를 처음 발견하고 이름을 붙인 게 2번의 부크너고 그 다음에 1번에 있는 스팔란사니는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는 실험을 한 사람.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는 실험을 수행했고 에이버리는 나오면 DNA죠. DNA. 에이버리는 DNA. 뭐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이 DNA임을 발견한 사람, 확인한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변형을 시켜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보기 하나하나 다 토를 달아가지고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외우고 있더라도 한 번씩 또 써주는 게 기억에 도움이 되겠죠. 기억력 싸움이 거의 뭐 90% 이상이니까 이해하고 뭐 사고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애매한 보기가 하나 이상 있을 적에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수 남기니까요. 그 다음에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핵세포 고등미생물이 아닌 것은 이것도 교재 또는 나눠드린 자료에 앞에 이론 수업할 적에 있었던 표를 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어서 진핵세포 형태를 보이는 고등미생물 안에는 진균, 원생동물, 조류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조류 중에 이제 남조류, 남세균만 하등미생물에 속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등미생물에는 분열균류, 거기 보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방선균, 남세균 이런 것들이 원핵세포.
여기는 고등미생물 진핵세포. 그래서 8번의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분열균류는 하등 원핵세포의 형태를 갖는 미생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공통으로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이건 뭐 산업기사, 기사, 뭐 식품미생물학이 들어있는 영양사 시험 뭐 이런 데서 전부 다 공통적으로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고, 식품이 아니더라도 그냥 미생물학 시험에서도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나번의 리보좀하고 라번의 세포막,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나랍니다. 원핵세포는 세포 내 소기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진핵세포와 구분이 되는데, 근데 그 핵막과 미토콘드리아 얘네들은 원핵세포가 아예 없는 것들이고 공통으로 존재하는 것은 나와라. 3번이 되겠고요.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세균의 종류와 형태가 맞지 않는 것. 스트랩토코커스는 포도상구균이 아니라 연쇄상구균이죠. 스트랩이 줄이니까. 코커스는 구균이고, 바실러스는 간균. 이거는 맞고, 정답이 1번에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스피릴리움은 나선균, 스프로에타, 스피릴리움, 스파이럴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회전한다, 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케블러리를 이해하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쌀시나는 8년구균, 쌍구균은 디플로코코스, 다이플로코코스, 나이가 둘이니까 쌍구균. 11번은, 10번은 1번이 맞지 않는 거고요. 포도상구균은 스테필로코커스죠. 스테필로가 덩어리, 이런 뜻이고, 구균이 이렇게 덩어리로, 포도 모양으로 있다 해서 포도상구균, 또는 뭐 포도알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니까, 포도알균이라고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스테필로코커스, 포도상구균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과목 수업하는데 나왔더라고요. 법제처에서 법정감염병 개정하면서 포도상구균을, 황색 포도상구균을 황색 포도알균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글 용어로 조금씩 바꿔가는. 그래서 붕소도 뭐 보론 이렇게 바꾸고, 아니 그건 아닌가? 아무튼 음용수를 먹는 물 이런 식으로 자꾸 디테일하게 개정을 하는데, 포도상구균을 포도알균으로 바꿀 거면은 구균도 어떻게 바꿔보시든가 하시지. 자, 11번은 2번에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리우엔 후크,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라는 거,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국문 표기는 어떻게 써도 우리가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일부러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11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경북이었나요? 경남이었나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경남이었죠. 거기 있던 문제와 거의 같은 문제죠. 보기가 아니라 문제와 보기가 다 비슷한 적인데 답만 살짝 다른. 세포벽의 형태나 조성 등으로 미생물을 분류하는 방법은 DNA 염기 서열이나 평균 염기 조성을 비교해서 미생물을 분류하는 분류법은 뭐냐? 그게 얼마 전에 있었던 기출이었잖아요. 그게 분자생물학적 분류법이었죠. 말로만 하니까 마스크 너머에서 눈총을 막 쏘시면서 저게 왜 쓰지를 않고 말로만.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하거나 평균 염기 조성을 비교해서 미생물을 분류하는 방법이 거기 4번에 있는 분자생물학적 분류인 거죠. 지금 이 문장은 시험지에서 그대로 가져온 문장이고요.
근데 뭐 시험지에서 그대로 가져오지 않더라도 분자생물학적 분류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세포벽의 형태나 조성 등으로 미생물을 분류하는 걸 물어봤으니 이거는 화학 분류법 또는 다른 말로 생화학적 분류법 이래도 크게 틀리지 않으니까 보기에 생화학적 분류법이 있으면 그게 답이 되는 거고 둘 다 있지는 않을 거예요.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둘 다 있으면 그래도 생화학적 분류법을 고르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런 객관식이다 보니까 문제의 답은 분명히 하나 있을 거고 그걸 컴퓨터가 읽어가지고 정답 체크를 해줄 건데 그 정답을 미리 디자인을 해놓고 이제 문제를 거기에 맞출 거니까 우리가 그걸 잘 선별해서 마킹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은 그래서 1번이고요. 13번. 맥주, 포도주, 젖산 등의 발효가 특수한 미생물에 의해 작용한다는 것을 밝힌 사람은 누구냐? 이것도 역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발효의 개념을 확인한 4번의 파스테르가 되겠죠. 뭐 너무 쉽죠. 이거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완전 땡큐인데, 자, 이게 이제 60도 부근에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살기를 한 그런 그 저온살기법을 발견을 한 거고, 코우는 탄저균을 분리하고, 미생물의 순수 분리를 했고, 뭐, 리우에네코는 됐고, 넘어가서, 그래서 13번은 4번 파스텔가 정답입니다. 자, 14번 문제 보시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나누는 기준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나오고 있는데, 이 시임 문제, 식품미생물 시험 중에서 한 문제 이상 분명히 나올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파트니까. 자, 1번. 핵 중에 염기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보는 거다. 염기성 단백질은 뭘 말하는 거냐? 히스톤을 말하는 거죠. 히스톤. 히스톤을 말하는 거고, 히스톤은 크로마틴 있죠. 크로마틴. 염색질을 구성하는 단위. 그 뉴클레오점의 중심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DNA 사슬을 이 감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DNA의 응축을 돕는, 감는다는 거는 단위 부피당 좀 더 많은 이 DNA를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돌돌돌 말면은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응축이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돕고 유전자 발현에 역시 도움을 주는 게 근데 이 염기성 단백질 히스톤은 진핵세포만 가지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게 맞죠. 원핵과 진핵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그 지표가 되는 거. 핵막의 유무는 당연한 거고, 원시핵세포와 진핵세포는 핵막에 있냐 없느냐 이걸로 보는 거고. 그래서 원핵세포는 핵질이 있는 거죠. 핵질. 2번도 맞는 보기. 자기 복제를 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유무. 이것도 역시 진핵만 가지고 있으니까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미토콘드리아는 호흡기관이고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기관이 되는 거고, 이 호흡은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원핵세포는 어디서? 세포막에서 호흡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쵸? 그렇습니다. 세포가 하나인지 그 이상인지 여부 진지하게 1, 2, 3번을 막 탐구하고 넘어갔는데 4번 보기가 너무 쉬운 거죠. 하나인지 그 이상인지 여부는 뭐 이게 뭐지? 뭐 이런 기준은 없는 거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꼭 이런 문제는 정답을 4번에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시간을 끌게 만드는데, 우리는 지금 뭐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론을 자꾸 반복을 하는 겁니다. 해서 정답은 14번에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 식품에 관계되는 미생물의 분류학적 위치상 유마이세테스는 진균인데, 진균으로 파생되지 않는 것은 요게 이제 한글로 안 나와 있고 믹소마이세테스하고 그 다음에 파이코마이세테스가 조상균류입니다. 조상균류. 그러면 1번에 있는 믹소마이세테스는 점균류죠. 1번은 점균류, 2번은 조상균류, 3번은 뭐죠? 바시디오마이세테스. 이거는 많이 본 거죠. 3번은 담자균류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영문으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함정이라면 함정일 수가 있고 어쩌겠어요. 20문항 가지고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 간혹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펑가이 임퍼펙티는 딱 봐도 불완전균류죠. 임퍼펙티니까. 4번은 불완전균류다. 그러면 진균 유마이세테스에 파생되지 않는 것은 뭐냐? 이 유마이세테스 진균류에 파생되는 건 뭐죠? 분열균류, 점균류, 진균류가 균류에 속하는데 거기에 점균류 믹소마이세테스가 변형균류에 속하는 거죠. 얘가 그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요것도 우리 교재에 제가 페이지까지 저기 했는데 30페이지 표를 딱 보시면은 그 표에서 되게 많은 문제가 커버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서 해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어서 분류만 꼼꼼하게 잘 봐두시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한글로 안 나오고 원어로 또는 영어 스펠링으로만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좀 당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시디오마이세테스가 담자균류라는 거는 여러 번 반복이 됐는데 이 조상균류하고 점균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색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말을 어렵게 써놓은 것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 바이러스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바이러스는 자기복제를 할 수 있다. 자기복제가 가능한 거죠. 복제만 가능한가? 뭐 아주 변이도 무궁무진하죠. 핵산과 단백질로 된 고분자 복합체다. 또 맞는 보기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3번 보기를 보고 4번 보기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너무나 틀린 보기이기 때문에 핵산과 단백질로 된 고분자 복합체다라는 보기가 약간의 망설임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3번이 독자적으로 대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보니까 생물과 무생물의 뭐 중간으로 보기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적 위치에서 생물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자기복제가 가능하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병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하고,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 감염병을 우리가 다 정복했다. 이제는 퇴행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막 떠들고 있던 시절에 앞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공격이 예상된다. 이런 책도 있었고 논문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신종플루, 그 다음에 뭐 메르스, 코비드까지 온 건데, 아무튼 병원성 있고, 그 다음에 유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얘네들을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에서 생물 쪽으로 조금 좀 가깝게 보는 그런 시각이 되는 거고, 자, 4번은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물론 뭐 독자적으로 대사는 못하지만 이거는 이제 읽기에 따라서 숙주의 자원을, 숙주의 세포질, 숙주의 자원을 활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이니까 16번에서 가장 정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틀린 것은 이런 말은 안 썼지만 어쩌겠어요. 가장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하나를 골라야지. 답이 없음, 뭐, 답 없음, 뭐, 이렇게 뭐, 5분에다가 막혀갈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니까 3번에 스스로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너무나 틀린 보기니까 3번을 정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질문들이 질문 게시판에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2번이나 4번은 뭐 답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왜 이게 맞는 건가요?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특정 문제와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답을 골라낸 거기 때문에 시비를 걸자면 얼마든지 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바이러스의 종류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래서 16번 3번으로 보시고, 17번 보시면 세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요것도 세균의 형태는 다양하다. 이거는 맞죠. 이거는 뭐 그냥 명제고. 2번 방성균은 흙냄새가 나는 원인이다. 간단하게 썼지만 방성균 이퀄 흙냄새 이퀄 또 뭐였죠? 항생제.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3번 식품의 발효 및 부패에 관여한다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운동성이 없다는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고, 이거는 뭐에 의해서 운동성이 부여가 되는 거죠? 편모죠, 편모. 편모를 가지고 있는 거는 운동성이 있는 거고, 뭐 없는 것도 물론 있고 하니까 운동성이 없다는 바르지 않은 틀린 보기가 되어서 17번이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클로렐라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세포 녹조류이다. 이게 맞는 거죠. 클로렐라는 원핵세포 생물이다. 클로렐라는 나름 진핵이죠. 진핵세포 구조이고요. 진핵세포 구조의 단세포 생물이고, 광합성도 하고, 그 다음에 무성적으로 포자를 형성해서 증식을 하는. 그러니 4번의 유성생식으로 포자를 형성해서 증식한다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4번에 유성생식으로 포자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무성적으로 포자를 형성해서 증식하는 게 클로렐라고, 3번은 그럼 어디가 틀렸냐? 이산화규소를 다량 함유하는 것은 규조류죠, 규조류. 해서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어디가 틀렸는지를 체크를 해서 필기를 해두시면, 문제가 변형되어 나와도, 기출문제들을 좀 우리 이론 수업할 때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꽤 있어요. 이게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씩 변형을 해가지고 출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봐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8번은 1번이 정답이고요. 19번은 진핵세포 미생물로 옳은 것은 아세토박터, 바실러스, 에스케리치아, 그 다음에 사카로마이세스. 진핵세포는 고등미생물이고,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세균이잖아요. 세균. 그래서 얘네들은 원핵세포를 가지는 하등미생물입니다. 방성균하고 세균, 그러니까 방성균을 포함해서 세균과 남세균, 남조류들이 원핵, 하등이고, 이 4번에 있는 사카로마이세스는 효모죠, 효모. 사카로가 슈가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얘만 진액세포를 가지는 고등미생물.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그 다음에 그라뇽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으로 나와 있는데, 그라뇽세 결과는 세균 분류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20번. 예, 세균 분류에 중요한 기준이 되죠. 보라색이냐, 빨간색이냐, 또는 보라색이냐, 무색이냐. 근데 무색은 볼 수가 없으니까 사프라닌으로 대조 염색을 한 거였고, 맞는 거죠. 1번이. 이게 정답입니다. 2번. 그라뇽세 결과 남보라색은 그람 음성으로 판정하는 게 아니라 그람 양성, 파지티브로 판정이 되는 거고, 그냥 보라라고 안 하고 남보라라고 해서 약간의 혼동을 주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아주 자잘한 그런 디테일들이 좀 있어요. 자잘하게 변형을 줘가지고 시험장에서 좀 오답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있는 거죠. 3번. 그람 염색을 이용해서 세균의 편모를 확인할 수 있지 않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다. 그람 염색으로 편모를 확인할 수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배양 시간이 경과하게 그람 염색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했었었죠. 배양한 지 오래된면은 이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양성균을 음성균으로 잘못 판정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고, 또 있습니다. 21번. 그람 양성세균의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 중 옳은 것. 대장균은 그람 양성균에 속한다. 대장균은 그람 네거티브죠. 그람 음성균이고. 틀렸습니다. 양성이 아니고 음성이고. 그 다음에 2번. 세포벽에 펩티도글리칸층이 두껍다. 그람 양성세균은 그렇죠. 펩티도글리칸층이 이게 펩티도글리칸층이 두껍고, 음성세균은 펩티도글리칸은 얇고 리포폴리사카라이드 LPS층이 두꺼운 걸로 되어 있으니까 2번이 옳은 보기가 돼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 그럼 3번 어디가 틀렸느냐? 그럼 음성세균에 있는 테이코익 에치드가 없다. 그럼 음성이 아니라 양성이죠. 양성. 요것도 이론 설명할 적에 교재에서 우리 함께 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운동성을 지닌 세균은 대개 그람 양성세균이다. 보통 이런 보기가 나오면 좀 틀린 보기죠. 우리가 눈치로 이제 딱 봐도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거고, 편모를 갖고 있는 건 운동성이 있고 뭐 이러는데, 이게 이제 양성이냐 음성이냐는 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여서 가장 옳은 보기는 빼박 2번밖에 없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21번은 2번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22번. 세균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세균은 다세포이고 균 사이에 증식한다. 세균은 단세포죠. 거기가 틀렸고. 진핵세포이고 출하에 증식한다. 이거는 세균이 아니라 효모네요. 효모. 그쵸. 진핵 아니고 원핵입니다. 3번. 세균 여과막을 통과하여 축주세포에 기생한, 이거는 통과할 수 없죠. 세균 여과막을 세균이 통과할 수 있으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인 거고. 그렇다면 마지막에 있는 4번. 분열법에 의해 증식하며 그람 염색법으로 세포벽 구조를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펩티도글리칸층이냐 아니면 LPS냐. 그래서 그람 염색법하고 산소 요구성, 균의 형태, 모양이죠. 형태상 특징, 구균이냐 간균이냐 나성균이냐 뭐 이런 것들, 포자 형성 유무, 편모의 유무 이런 것들로 세균을 구분하는 거다. 13가지인가 있었었죠. 교재에 있었고, 버기스 매뉴얼에도 그거에 따라가지고 구분,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놓은 거를 우리가 심화 과정 때도 받고, 이론 수업 때도 받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22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23번. 그람 염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세균의 편모를 확인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는 거였죠. 없는 거. 그래서 가번은 일단 제외, 소거시키고, 나번,
세균의 연령에 따른 결과의 변화는 없다. 이거는 맞는 거였죠. 그래서 나번 체크. 답은 세균의 세포막 조성 차이에 의해 구별된다. 이런 문제가 꽤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쵸? 세포막이 아니라 세포벽 구성 성분에 따라서 크리스탈 바이올렛 보라색으로 염색이 되느냐. 보라색, 남보라색 또는 책에 따라서는 자주색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빨간색만 아니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 아무튼 자주 제가 색깔이 좀 약해서 자주색 남색 계열 이렇게 그런 다음에 탈색을 시켜가지고 색깔이 빠지면 이제 그럼 네거티브가 되는 거죠. 탈색이 되면 잘 안 보이니까 대조 염색해서 사프라닌으로 염색을 해가지고 붉은색으로 보려고 하는 거고. 라번 자주색으로 염색되면 그럼 양성으로 판정한다. 이게 맞는 거죠. 라와 라가 3번에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보시면 세균의 편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세균의 편모는 세포막에 부착되어 있다. 운동기관이다. 부착 위치는 일정하다. 편모가 없는 것도 있다. 일정하지가 않죠. 그쵸? 극모도 있고, 속모도 있고, 속극모도 있고, 양극모도 있고, 단극모도 있고, 종류에 따라서 그 편모의 수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3번에 있는 부착 위치는 일정하다라는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림 따로 안 그려도 아시죠? 극모, 양극모, 쫙 속극모 해가지고 25번 남조류, 남세균이죠. 하등 미생물입니다. 남조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분열법으로 증식한다. 클로로필이 있다. 원핵세포 생물이다. 유성생식에 의한 포자를 형성한다. 아니죠. 무성포자. 유주자를 형성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요것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성? 생성. 생성이 낫겠다. 생성. 유주자를 형성하게 된다. 유성생식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 교재만 읽는 것보다 문제를 보면서 어디가 틀렸는지 어디가 맞는지를 체크를 하니까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네요. 25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26번 문제도 어딘가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 문제거든요. 워낙에 유사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박테리오파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체의 대사계 요소를 갖고 있다. 자체의 대사계 요소를 갖고 있나요? 숙주세포의 대사를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틀린 건데 바로. 그쵸? 2번, 그럼 나머지 확인. 2번, 세균 여과기를 통과한다. 세균 여과기를 통과하지요. 그 다음에 세균의 기세가는 바이러스이다. 맞습니다. 세포벽과 세포질이 없는 걸로 되어 있죠. DNA 또는 RNA. 이 정도만 가지고 다니는 거고, 세균의 대사계를 이용할 뿐이지 본인의 대사체계는 없고, 그래서 무생물로 간주했었던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숙주세균에 대한 특이성은 있나요, 없나요?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거기 하나 써주세요. 숙주세균에 대한 특이성이 있다. 써주시고, 정답은 1번. 27번 가겠습니다. 미생물의 생육에 중요한 환경인자로 옳은 것. 박스 안에 온도, 산소, pH, 수분, 이 전부 다 중요한 환경인자가 되겠는데요. 가나다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이 평이한 문제들이었는데, 실제 기출들을 이제 우리가 심화 때나 이렇게 접하셨으니까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세균 파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파트는 문제가 조금 돼서 꽤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비슷한 문제, 유사한 문제, 되게 쉬운 문제, 우스운 문제, 복잡한 디테일을 요구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보면서 체크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편모, 플라젤라, 플라젤럼, 플라젤라, 플라젤럼이 단수고 플라젤라가 복수일 거예요, 아마. 그죠? 데이텀처럼. 네, 특징은 뭐냐? 구균과 나성균에 많다. 구균에는 편모가 거의 없는 걸로 알려져 있죠. 코커스에는. 나번, 플라젤린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맞습니다. 다른 종류의 단백질도 있지만, 플라젤린이라는 단백질과 다른 여러 종류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아니고요. 라번의 운동기관이다. 요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균과 나성균에 많은 게 아니라 주로 이제 간균이죠. 주로 간균. 간균하고 나선균에 주로 많은 걸로 되어 있어서 나하고 라가 맞는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2장 세균의 1번 문제의 정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대장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박스에 있죠. 단간균으로 통성염기성이다. 유당을 발휘하고 가스를 생성한다. 맞는데? 식품에서 분뇨 오염의 지표균? 그쵸. 위생 지표균이죠. 그람 음성 간균이다. 이게 전부 대장균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대장균이 근데 일반적인 대장균의 특징이 이거여서 보통 우리가 이거는 미생물학보다는 유생학 쪽인데 대장균군하고 이거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분원성 대장균군하고 총 대장균군하고 이것도 구분해서 보시면 뭐 과목 간의 경계가 뭐 있겠습니까? 대장균군이 전부를 다 포함하는 큰 개념이어서 그람 음성의 간균의 통성 혐기성의 유당 저당을 분해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데 이 가스가 뭐죠? CO2 가스를 발생시키고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토양이나 수질에 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요 특징을 갖고 있는 균을 대장균군으로 정의를 한다고 하고 그런 분호성 대장균군이 이제 요 1번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장내에 있는 것들을 장에 있으니까 이 분이 똥분자잖아요. 밀려서 같이 내려올 수 있는 것들이고 총대장균군은 1번, 2번 특징에다가 병원성을 갖고 있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뭐 정답은 2번은 뭐 공부하려고 낸 문제 같으니까 가나다라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분뇨 오염 또는 분변 오염 그리고 대장균의 종류는 우리 몸에 갖고 있는 것만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 병원성인 것은 아니어서 지표의 의미가 있는 거지 막상 이 총 대장균군은 그렇게 많은 케이스가 아니다라는 거 보시고 페니실린이 항균력을 가지는 이유는 요건 좀 필기가 필요해서 우리가 10분 쉬었다가 들어와서 3번 페니실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